네, 반갑습니다. 5월 2일 목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은 경계심을 드러내면서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거의 개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투자만 신나게 매도를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금융투자 얘들은 그래서 항상 밉상이죠. 네, 재수없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상태에서 매도를 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얘네들만의 습성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볼 수 있겠죠. 예전에는 이제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이런 쪽이 계속 속상한 그런 투자를 좀 이어갔다라면 요즘에는 금융투자가 아주 기승을 부립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그래서 대부분 약보합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코스닥 쪽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제법 좀 큰 폭으로 내리기도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럭저럭 괜찮게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오르지 못했다는 것이지 내렸다는 얘기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합 창세 속에서의 어떤 움직임들, 그러니까 계좌는 뭐 그냥 쌤 그런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이제 기대에 못 미친 또 밸류업이죠. 저 2차 세미나 통해 가지고 뭐 했는데 뭐가 달라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뭔가 조금 확실한 이슈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또 놀았냐?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라 글쎄 밸류업 이거는 진짜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뭔가 뭐 자율공시 하겠다 뭐 계속 그런 얘기 나오던데 이거 말고 좀 우리는 확실한 거 원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최종 가이드라인이 남아 있겠습니다만 2차까지도 이런 정도 맹탕이면은 그다지 신뢰가 잘 안 갈 것 같은 느낌 좀 있죠. 자, 아무튼 차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2683포인트 아침보다 조금 밀려서 끝났죠. 자, 오후에 조금 들어가면서 끝났지만 자, 밴드 그 유지는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흐름은 이제 아래로 갈 것이냐 위로 올라갈 것이냐인데 지금 연휴가 있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만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쉽게 오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내일이 지나면 또 연휴잖아요. 5월 6일까지 연휴. 그 다음에 7, 8일 지나면은 바로 또 9일날 만기가 오기 때문에 요거 굉장히 좀 피곤하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몸을 좀 사려보자 라는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포인트는 잘 움직이지 않는 형태로 유지가 되겠죠. 자, 아래쪽 지지는 어지간해선 지켜줄 것 같아요. 2670포인트 정도 나와 있는 이 지지선은 어지간해선 지켜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주가가 막 올라가 가지고요 2750이든 뭐 전고점 넘어가는 거 이렇게 나오려면은 굉장히 큰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만기일날 앞에 두고서 이런 모습이 잘 안 나옵니다.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좀 둬야 되고요. 대신에 이제 그 5월달 같은 경우는 후반부에 조금 강한 그런 모습들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기대를 해보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합으로 끝났어요. 마지막 수점까지 조금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뭐 큰 움직임은 아니었다 치더라도요. 그냥 재미가 더럽게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없는 것도 아니고 더럽게 재미없었다. 네, 오르락내리락 그냥 뭐 볼 게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었고 뭐 매수를 하고자 한다라면 할 만한 종목들도 당연히 있었죠. 근데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겠는가 싶을 정도의 움직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내세울 만한 포인트는 없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수급 한번 살펴볼게요.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은 그래도 순매수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매도가 좀 많이 나왔죠. 근데 680억이면은 평소보다는 적은 상황이고요. 금융투자도 매도를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145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매도 규모가 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압박감이 크진 않은데 대신에 올라가려는 어떤 포지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라서 오늘 수급은 볼 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지루한 그런 날이었다 보시면 되겠죠.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은요. 삼성전자가 그래도 플러스 마감했습니다. 0.65 플러스 마감해서 얘는 옆으로 조금 더 누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 계속 이어갈 거예요. 이 이격도 좁히는 게 점점 좁혀지잖아요. 조금만 더 누우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 만기일 지나고 나서부터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조금 밀렸지만 뭐 보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보여요. 자, LG에너지솔루션 보합 마감됐고요. 포스코홀딩스 하락 마감, 그 다음에 SDI는 상승, 그리고 LG화학도 조금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거예요. KB금융이라든지 은행주들 낙폭이 좀 생겼죠. 이거 좀 낙폭이 좀 생겼고 삼성물산도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뭐 이런 것들도 오늘은 약세로 마무리가 좀 됐거든요. 기아는 올라왔어요. 근데 이것들이 뭐냐면 이제 밸류업 관련한 부분이에요. 뒤쪽 은행주들 보셔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밀렸죠. 그러니까 밸류업 쪽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감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 한국전력은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기특하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좀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지주사들 다 떨어지는 모습이죠. SK고 LG고 다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크게 나타나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인데, 자, 이런 부분들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힘을 못 썼고 주가가 좀 내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삼성전자를 통해서 방어를 좀 해주면 되는데 삼성전자 쪽 방어가 안 나온 것 같아요. 금융투자가 배신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네, 방어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얘네들은 아직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주가가 올라가긴 좀 애매하겠죠. 그래서 이 정도가 아마 최선이었을 것이다 보여지고요. 자, 코스닥 넘어가시면 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둘 다 하락세 보여줬고요. HLB도 하락세가 제법 크게 나왔습니다. 뭐 올라온 게 삼천당 제약, 그 다음에 리노공업, 알테오젠, 솔브레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없어요. 솔브레인은 다시 30만원대 뭐 회복하면서 이제 시총 상위 14위권까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대부분은 약세죠. 자,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뭐 신성텔테크는 이제 계속 빠질 거예요. 이거는 계속 빠질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동진세미컴도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원인가입해서 좀 떨어졌지만 큰 문제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 괜찮게 나타나긴 했습니다만은 네, 띄엄띄엄 이렇게 하락한 종목군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피보다는 좀 덜 심하죠. 왜냐면 밸류업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네, 코스닥 쪽 움직임들이 조금 더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등락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등락 현황을 보시면 코스닥 쪽에서 보면은 814개 종목 상승, 715개 종목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쪽은 오히려 아침보다는 나아졌죠? 상승 종목이 훨씬 많아졌어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요, 360개 상승, 516개 하락입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하락 종목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 종목은 총 4개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 상승률 볼게요. 에이텀이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가 점 상한가 지금 이어갔고요. 레이저셀 상한가 마감됐고, 계양전기도 상한가 마감이 됐네요. 네, 오, 계양전기. 네, 더 올라가면 좋겠죠. 네, 일단은 직전 고점까지는 돌파가 된 상태라서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면, 네, 충분한 포지션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보이네요. 그죠? 네. 자, 오케이. 좋고요. 자, 위드텍, 테이펙스, CBI, 뭐, SM, CNC 등등등 해가지고 쭉 진행이 됐고요. 9% 이상 상승한 종목대 보시면은 40개. 적진 않은 수치죠. 네, 괜찮아 보입니다. 자, 쭉 내려볼게요. 상승 포인트 보시면 2.57. 아침보다는 한 3% 정도 올라왔나요? 조금 올라왔죠? 0.5 정도 올라왔나요? 조금 올라온 모습이고요. 자, 하락률 살펴보시면은요, 대한금속이 많이 내렸고요. 그 다음에 BK탑스, 모아라이버, 저쪽. 자, 근데 10% 이상 하락한 종목의 숫자도 제법 많네요. 네, 에코앤드림부터 해가지고, 오, 급락 종목이 많이 생겼네. 레몬은 완전히 뭐 끝난 건가요? 왜 이렇게 지난번에 엄청 올라가더니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뭐 아무튼 많이 빠지네요. 자, 그 9%대까지 하락한 종목이 ETF 빼고 나면 한 13개쯤 되는데, 낙폭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약간 변수 요인들이 좀 작용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2.5. 그냥 오늘은 오른 것도 없고 내린 것도 없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오늘 계좌가 올랐다라면 아주 잘하신 거고요. 네, 계좌 상황은 플러스 마이너스 0.5% 범위 안에서 움직였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네, 제 계좌도 뭐 그렇게까지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그런 것 같아서 별다른 문제 없고요. 넥센 타이어가 잘 올라가다가 조금 밀렸네요. 근데 뭐 추세 잘 타고 있으니까 별 문제 없고요. 뭐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고 하지만 일단은 뭐 흐름들은 그렇게 잡혀 있다라 보셔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 없고요. 자, 그러면 매매 동향을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기관적 움직임에서는 APR 매수 있었고, 셀트리온, 네이버, 한국항공우주, 현대차 이렇게 들어있는데 매수 규모가 크지도 않고요. 그냥 심심하네요. 그죠? 매도는 레버리지 매도가 들어갔네요. 여기 곧버스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아 매도, 그 다음에 특별하게 매도하는 거 별로 없었죠? 네, 특별하게 매도하는 거 별로 없고, 풍산이 계속 올라가서 오늘도 11% 올라갔어. 와, 미쳤네요. 이 주식도 미쳤네. 네, 네, 그래 많이 올랐네요. 아무튼 뭐 그렇다 정도이고요. 뭐 특별하게 주목받을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기관적 움직임들은 잠잠했다. 자, 금융투자는 도대체 뭘 이렇게 팔았냐? 삼성전자를 팔았군요. 근데 많이 판 것도 아니네요. 4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실제로 매수나 이런 거에 관여한 부분은 별로 없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레버리지, 기아, 하이닉스 쪽으로 매도가 들어가서 약간 이제 지수 오른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매도를 좀 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LIG 넥스원 가장 많이 샀고요. 삼성전자 그대로 다 샀죠. 기아 샀고요. SDI,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등등. 매도는 HLB, LS일렉트릭, 포스코홀딩스, LG전자, 뭐 현대일렉트릭, 현대차 등등등으로 매도가 나와 있는데 매도 규모는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쪽도 잘 보시면 일단은 관망하자죠. 관망하자. 지켜보자. 일단은 종목들에 대한 어떤 개입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오늘 시장 분위기 자체가요. 네, 그냥 좀 지켜보자. 네, 명절에 이제 연휴도 있고 하니까 그냥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느낌을 좀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은 이게 뭐야 좀 재미없는데 좀 짜증나는데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문제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상승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힘을 쓰고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편안하게 지켜보면서 그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보다 많은 이야기들은 오늘 저녁에 하자고요. 오늘 저녁 9시에 무료방송 진행되니까 무료방송에서 또다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이따가 저녁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